안녕하세요. 오늘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친구들이 주기율표하고 그 특징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원소를 분류하는 기준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해서 그 특징들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무엇인지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먼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분류 기준이 양성자의 개수 순서대로 분류됐던 것이 아니라 원소들의 상대적인 질량으로, 그러니까 원자량으로 분류가 됐었다라는 거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네, 그것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분류할 때 주기를 가지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세로 줄에 족을 가지고 분류를 했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주기들은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살펴봤을 때 껍질 수가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원소들을 분류할 때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했었고, 이 가운데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비금속임에도 금속의 성질을 가지는 준금속이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그 준금속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속들과 비금속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주로 금속 원소는 왼쪽에 존재했고 비금속 원소들은 오른쪽에 존재했었죠. 그 다음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높은 것이 금속 원소였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조금 낮은 것들이 비금속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 원소들은 음이온이 되기 쉬운데 이것들은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오늘 탐구지를 조금 중학교 때 분명히 해보긴 했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선생님 탐구지를 준비했고 그 탐구 활동을 해보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들의 구성을 되짚어보면 나트륨 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앙에 원자 핵 부분에 플러스 전하가 11만큼 띄고 있다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원자 핵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하고 있겠죠. 양성자가 11개 존재해서 플러스 11만큼의 전하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지는데 보의 원자 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안쪽에 전자는 2개가 존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껍질,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가 채워지게 되겠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까지 채워질 수 있고 8개에 채워졌을 때가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껍질, 그 전체 전자를 세어보면 아직 10개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한 개가 세 번째 껍질에 채워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도 그죠? 전자 중에서도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체외각 전자와는 같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 비활성 기체의 경우는 체외각 전자와 특히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의 전자 중에서도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아이들만 원자과 전자라고 불렀었고 이들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족이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튬과 나트륨 있는 1족은 여기 제일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가 한 개죠. 1족.
그 다음 14족으로 가보겠습니다. 탄소와 규소가 있는 14족으로 가보면 최고 바깥쪽에 전자가 4개, 바깥쪽에 전자가 4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7쪽, 플로린과 염소가 있는 17쪽으로 가보면 최고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존재하고 원자과 전자는 7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네온과 아르곤이 있는 18쪽으로 가보면 18쪽 같은 경우는 최고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가 있지만 얘네가 너무 안정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0개. 여기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는 여기 첫 번째 껍질에 2개, 헬륨 같은 경우는, 네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껍질이니까 8개, 아르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껍질이니까 8개. 2개, 8개, 8개가 채워졌을 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얘네처럼 다른 아이들과 결합하지 않는 뭔가 안정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18쪽 원소와 같아지려는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처럼 18쪽 원소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가 같아지려고 결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버리기도 하고요. 전자를 어디선가 끌어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 한 개 전자가 어때? 마음에 안 들죠? 비활성 기체의 모습인 네온의 형태와 가까워지려고 이 한 개를 어떻게 하죠? 뿅 하고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짐으로써 안정한 형태를 띠려고 합니다. 이럴 때 생성되는 것이 바로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이 경우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 상태에서 아르곤의 형태로 아르곤의 형태로 모양을 띠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전자를 7개를 더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를 버림으로써 네온의 형태와 같아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이온을 만드는 형태는 원자가 이온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쵸? 다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탐구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탐구 활동지를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오늘의 과제는 결론적으로 오늘의 과제는 2개의 탐구지가 있습니다. 2개의 탐구지. 첫 번째는 원자과 전자에 관련된 탐구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자가 이온을 형성하는 모양의 탐구지. 2개의 탐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과 전자에 관한 워크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선생님이 미리 주기율표에 관련된 활동 워크지는 올려줬어요. 활동지는. 그래서 이미 활동지를 채워서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자과 전자랑 주기율표와 금속, 비금속 관련된 워크지는 이미 올려놨고요. 이번에 원자과 전자에 관련된 워크지를 또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주기율표와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들을 선생님이 모아서 담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해야 될 과제는 결국 탐구지 1장, 그 다음에 워크지 1장, 그 다음에 문제지 1장. 총 4장이죠. 4장의 활동지를 풀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4장 풀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활동들 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공지할 게 하나 있는데 오픈톡으로 질문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질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 10시 막 새벽에 막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친구들. 항상 답을 해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꼭 일과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